뭐 엄청 많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결국 지금 핵심은 요 1기 신도시 20년 이상 100만 미터 제곱 택지 리스트가 요거 있는데 이제 대개발 시대가 이미 왔다. 그래서 이제 대개발 시대에서 단체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년 이상 지난 100만 미터 제곱 이상 택지인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이 용적률을 이제 500%까지 완화한다는 게 이게 약간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례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이게 있는데 재건축을 진행을 시키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반 분양분 가격, 즉 신축 가격을 올리던가 물량을 많이 뽑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정석이죠. 예, 주변 신축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증가가 돼야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용적률을 많이 뽑아갖고 500% 뽑아가지고 이제 10평 대지 지분에 이제 500평을 뽑으면 이제 50평짜리 분양 면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잖아요. 3종이. 그럼 원래 30평 나오던 게 지금 50평이 나오면서 이게 사업성이 급증하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물량으로 하는 건 왜냐? 한 도시, 한 지역에는 그 인프라, 그다음에 교통난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아파트를 500%까지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역세권만 용적률 500%를 줄 텐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강남 갔다가 오는데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 그게 6천 몇백 세대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앞에 진짜 너무 막히는데 아니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이게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고 물론 여기 UAM과 GTX가 있긴 하지만 그거 좀 미래의 일이고 용적률 인상으로 하는 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대개발 시대를 결국 진행시켜서 공급을 나오게 하려면 주변 신축 가격이 올라야 되고 일반 분양분 가격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을 우상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테크상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 이거는 뭐 서울 아파트 준공 연차별 현황인데 20년, 30년이 32.3%고 30년 초과가 20.4%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53% 정도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게, 이게 대개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멸실입니다. 이 멸실 물량을 갈 데가 없다. 이주 단지가 없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요 신도시고요. 예, 신도시를 통해서 이주 물량을 받을 거다. 그렇고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기 신도시고 근데 보시면은 왼쪽에 굉장히 많잖아요. 오른쪽엔 적고 가운데 여기 하남 여기가 과천인데 과천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남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경부 고속도로를 주변으로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된 나라라 서부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3기 신도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3기 신도시가 뭐 2030년 정도가 되면 입주를 할 텐데 그때 일시적으로 이쪽은 조금 이제 유동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도시 택지지구가 들어오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물량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전 컨설팅 단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일산 같은 경우가 이거 사전 컨설팅을 했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 컨설팅이 되면은 이게 선정이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재건축 선도 단지가 될 수 있다 이건데 중요한 게 소유자 동의율이 50%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이니까 동의율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였고 15군데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당첨된 데가
후곡마을 3, 4, 10, 15, 강촌마을 1, 2, 백마마을 1, 2, 백성마을 5단지인데요. 위치는 이렇게 돼요. 일산역 주변, 그 다음에 여기 마두역 주변, 그 다음에 여기 마두역에서 좀 걸어가서 여기 삼호풍림 5단지인데, 여기 보시면 대지 지분이 22.6, 23.9, 13.3, 13.6이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분당 이제 지분당 가격을 받고 간평을 받은 다음에 재건축이 되겠지만 이 13.3, 13.6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대지 면적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후곡 4, 후곡 15가 조금 더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강촌 동화 백마일 삼성, 백마이, 강촌 한신 이 같은 경우는 다 지분이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는 조금 의외인데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고, 여기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개별 단지로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에서도 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게 이런 식으로 선도 단지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됐죠. 그래서 까치하얀 아파트 통합 재건축 설명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까치마을 1, 2단지, 하얀마을 5단지가 이제 같이 했고, 뭐 특별 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은 주민 참여도가 중요하다니까 우리 빨리 하자 요거고, 요거는 이제 애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흔한 재건축 진행 시 멸실 충격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한마디로 공급 물량을 많이 못 뽑아내면은 이게 주택 그 순증이 점점 늦어진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이 뽑아내야 된다 이 뜻인데, 선도지구 100% 하면은 가구 수가 증가가 되고 4년 후에 기존 주택수를 회복한다 요건데 여기거든요. 예, 까치대우 롯데성경 주공 2단지 하얀마을 주공 5단지인데 이 하얀마을 주공 5단지가 지분이 좀 부족해요. 용적률은 131%인데 이 용적률이 낮다고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라 용적률도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도 높아야 합니다. 이 용적률이 낮다는데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낮다는 뜻은 소형 평수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까치 하얀 5가 있는데 16평이 지금 779세대인데 얘네는 24평으로 간다. 21평은 28평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30평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600가구 이상의 뭐 공급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세대당 대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최소의 아파트를 가질 테니 최소 면적의 아파트를 가질 테니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지 지분이 부족하지만 적게 만들고 적게 먹고 속도를 최우선하겠다. 이 뜻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시사점 통합 재건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늦어지면 2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멸실되는 가구수 대비 가장 많은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는 단지가 선도단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 근데 얘네가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고 있다 뜻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임해 풍선요, 풍림 성경 효성, 용적률 201% 18.4평, 시범단지 198% 18평, 그다음에 정자일로 여기 되게 많은데 여기 소형 평수예요. 지분이 좀 낮고 한솔 1, 2, 3단지가 뭐 20.1평 요런데 여기 사전 동의율은 얘네가 좀 앞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마 조금 두 개의 단지가 우선 대락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시범 같은 경우가 좀 상징적인 면이 있고 임해 풍선효가 조금 임해역 주변으로 이제 계속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한솔 1, 2, 3단지 정자역이고 여기 지분이 되게 훌륭하죠. 여기 상록, 임강보성, 청솔 한라, 뭐 청솔 유천하인, 청솔 계룡, 청솔 서광 이렇게 해서 미금역 주변인데 여긴 조금 지분이 조금 약하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풍선요. 예. 있고 이제 그 임해역이고 여기 이제 GTX A가 들어오는 성남역이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시범 아파트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하나 시사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성이랑 현대가 더 비쌌는데요. 지금은 이제 역세권이 무조건 짱이기 때문에 시범단지 삼성이 대장입니다. 한양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수가 섞여 있고요. 역세권이 지금은 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풍선유 임장 갖다가 하나 찍어 왔는데 뭐 이거 지워야 되는데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소유자 사전 동의 조사 실시해 갖고 열심히 표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아까 보셨겠지만 경기도 택지 지정 실적, 경기도 택지 공급 실적인데 지정이 되고 여기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이게 공급과에 10년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10년 넘게 걸린다 이 뜻이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어요. 지정도 된 것도 없고 공급도 없어요. 왜냐 땅이 없다. 그래서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경기도 인천에 많이 져갖고 서울 집값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 수도권 택지 지정 실적이고 이제 공급이 요게 2030년쯤 나올 거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3기 신도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 한국 부동산 역사상 시장이 장기적으로 부러진 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부러졌어요. 물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금자리 아파트, 그 다음에 수도권만 DTI 규제,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대규모 입주 물량과 함께 부러졌기 때문에 요 3기 신도시에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